할 때 이재명 대표에게 잘못 씌워져 있는 이미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다. 이거는 워낙 많은 재판들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자체장으로서 무언가의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것이다라는 이미지가 너무 억울하게 더 씌워져 있습니다. 저희 근데 다행히 지금 방송일 기준으로는 다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씻어져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1세기 김대중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후보, 대통령을 당선되던 그해 대선 토론회는 무슨 사상 검증, 당신은 빨갱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지금을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언론인들의 질문까지 받아가면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검찰 수사, 그때는 레드 컴플렉스였다면 지금은 이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또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정적 제거의 일환으로서 갖은 고초를 겪어오면서 더 씌워진 그 이미지가 유능함을 압도하지는 못했다. 이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무죄를 다 훌훌 털고 나서 그래도 일은 잘했는데 라는 이미지로 좀 치고 나갈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요. 이 이미지 말고도 또 있죠.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것 같다. 욕을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독선적일 것 같다.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금 7년째 대표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인데요. 참모들에게 한 번도 말을 놓은 적이 없으세요. 좀 편하게 대해주셔도 좋은데 항상 존댓말을 쓰시고 일상의 언어에서도 그 어떤 욕설을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요. 또 어떤 면도 있냐면 저도 초반에 이 대표님께 보고를 들어갑니다. 그럼 긴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저도 모르게 막 보고를 하고 있어요. 서서. 그러면 대표님이 어떻게 하냐면 약간 이렇게 수줍어 하시거든요.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 사람이 민망할까 봐. 그럼 이렇게 딴 데를 쳐다보면 손을 이렇게 치면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두 손 모으고 너무 격식을 갖추거나 그렇게 어렵게 대하지 말라고. 그리고 서서 하지 말고 앉아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상에, 누가 보지 않는 일상에서도 자기의 참모들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서로가 평등하게 눈을 맞추면서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누가 자신의 우산을 들어주거나 누가 자신의 문을 열어주는 것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보좌진이 아닙니다. 나에게 쓴소리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나의 판단을 또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함께하는 동지니까 그러지 말자는 모습에서 보면 지금 그렇게 악마화된 모습은 너무나 왜곡돼 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24년 감정 노동자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상대를 되게 잘 살피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땀을 흘리고 있는지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는지 이런 느낌적 느낌을 이렇게 알아챌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게 많아서 손해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조금 가볍게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그 우리 MZ들이 좋아하는 MBTI. 지금 말씀을 보면 F적인 감성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국민들은 T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단호박이다. 네. 세게 호통치고 뭐 아까 그 계곡 그 정비 사업 말씀하셨는데 추진력이 있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볼 때는 I로 보이시나요? E로 보이시나요? MBTI 첫 글자는 I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정치의 총재 시절의 DJ와 YS 같은 경우는 완전히 형님 리더십이고 사람 한 명 더 데려오려고 하고 얼렁덜렁 했었던 게 실제로 있었던 것 같은데, 대표님 이 책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꼭 공통 질문을 드렸다가 짧게 쓴 부분이 있는데 취미가 뭐인 것 같아요 물어보면 대부분 답변을 못 하세요. 네. 취미가 있어야지 같은 취미를 공유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일단 취미를 즐길 시간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가슴이 아팠던 부분이고, 두 번째, 그럼 조금 가장 여유로웠을 때가 계속 첫 번째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여유롭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당대표 때보다는 경기도지사 때가 조금 더 여유로웠을 거고, 경기도지사 때보다는 성남시장 시절이 조금 더 여유로웠을 거고, 그렇죠. 그럼 성남시장보다는 변호사 시절이 조금 더 여유로웠을 텐데 그때 그 질문을 해도 답변을 제대로 하신 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취미가 곧 어떻게 보면 민생이었던 것 같고 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분당 파크뷰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권력에 눈총을 맞기 시작하고 낙인을 찍히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본인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사법고시를 어렵게 패스하고 본인의 동네로 다시 돌아가서
주변의 주민들을 만나고 억울함을 달래주고 권력을 향해서 돌진했을 때 어쩌면 그 사람의 덕업일치라고 해야 될까요? 인생, 국민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나의 업이 일치된 삶을 살아온 것,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MBTI로 봤을 때는 I다.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네. 보통 E는 그렇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얻는 사람. 자기 노력으로 발산하는 사람이 E라 그러고요. 에너지를 스스로 찾아내는 사람, 내향형이라고 그러는데 I라고 하잖아요. 옆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님은 I가 맞으세요. 예, 혼자서 문서를 오랫동안 보시고 그 문서를 꼼꼼히 보면서 본인이 구상을 하시고 그래서 계획을 하고 그런 일들을 좋아하시면서 에너지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은 보면 물론 어린 시절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시절 소년공으로 자라면서 주변의 폭력과 수많은 억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면서 자기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다 보니까 스스로와의 싸움을 계속 하셨던 거죠. 예. 그래서 성격이 그렇게 되었다고 보고 그런 아이적인 성향들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상대방이 조금 민망해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스스로 그 말을 잘 못하세요. 수줍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샤이하다고 그러는데 보통 정치인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만나면 외향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형님, 보통 이제 동지요. 명함 나눠줄 때 그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두 분들처럼. 저희들은 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님은 그러시질 못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낯을 가린다 그러죠.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여러 명을 다수를 만나시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세요. 저희도 일정을 잡다 보면 꼭 3명 또는 4명과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 왜 그러시냐면 막 왁자지껄 떠들고 그냥 한번 형식적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일에 큰 의미를 못 찾으시고요. 아, 심도 있게. 3명 만나서 각자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나누고 듣고 그것을 교감하고 그것을 또 기록해 두고 그렇게 하는 데서 에너지를 찾으신 걸 보면 아이세요, 아이. 아이. 네, 아,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이 아이가 나름 뭐 배려 또 경청 뭐 숙고하고 이런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이분들이 결단을 내려서 용기를 내면 그 파급력이 크다. 네. 뭐 이런 또 생각도 드네요. 네. 제가 아이라서 이렇게 살짝 가고 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누구나 이와 아이를 다 가지고 이는 있는데 여기 두 분이 이실 거. 네, 저희도 아이가 있습니다. 네. 네. 이는 뭐 또 그 뭐 사람 파괴력이 만나는 대단하시죠. 네. 네. 그 용기가 대단하시고 조금 이제 가벼운 얘기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편파 방송이고 저희 주 시청자분들이 또 편파적으로 어떤 분을 좋아해요. 그래서 궁금해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부대변인 되고 나서 우리 그 당시에 당 대표님하고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양꼬치 집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양꼬치를 많이 좋아하시나 이랬거든요. 네. 옆 주변에서 보실 때, 옆에서 보실 때 우리 이 후보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 어떤 종류? 전혀 모르겠네요. 아, 네. 대표님. 음식을 안 드시고 뭐 다른 걸 많이 드셨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은 네. 두부 요리를 좋아하십니다. 두부. 네. 그러니까 대표님은 가공된 거 말고요. 1차 원물 그대로 나오는 요리를 좋아하십니다. 최근에 아마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도 아니면 이렇게 브이로그 같은 촬영에서도 그런 말씀을 은연중에 하셨어요. 그래서 두부 요리 좋아하시고 나물 요리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식사나 아니면 또는 도시락을 준비해야 될 때 보면 두부 요리를 선택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그건 음식의 본질이 담겨 있는 그걸 느낄 수 있는. 네, 1차적으로 아. 그 원재료의 맛을 잘 살린 요리들의 선호도를 갖고 계시다. 네, 그래서 저랑 똑같네요. 이 말씀하시려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똑같습니다. 취미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네. 원재료 그대로는 마카다미아도 좋아하셔야 되는데. 여기 2차가 있는데 위험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취미는 네. 아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취미는 어떤? 취미는요 원래 네. 낚시를 좋아하세요. 아, 낚시를 좋아하세요. 네, 낚시는 정말 좋아하시는데 제가 경기도 때부터 모셔 보니까 한 번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휴가가 오면 휴가를 좀 보내드려서 저희들 참모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게 거의 워커홀릭처럼 사시니까 좀 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리프레시가 쉼이 필요하다. 조금 여유롭게 보게 만들고 또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그런 시간, 그런 사색과 충전의 시간을 보장 드리자라고 해도 꼭 날을 잡으면 이상하게 화재가 나거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오평론가님 이야기하신 대로 직면의 리더십이거든요. 현장형 리더십. 그러니까 전화 받고 보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그 현장으로 가세요. 이번에 산불에도 보셨지만 일주일 내내 거의 이 경북 지역과 경남 지역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장 리더십이기 때문에 현장으로 가시다 산불 났는데 보니까 골프 치는 시의원도 있었는데 그렇죠.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휴가를 같이 못했고 또 대표가 되시고 나서는 아시는 대로 수많은 압수수색 네. 그리고 측근들의 구속, 본인의 수사, 재판 계속되면서 그런 여유를 찾으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지금의 취미는 앞서 얘기 나온 대로 언제 가장 즐거워하시냐면 본인이 집행한 또는 구상한 일이 성과가 나서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기쁨을 줬거나 도움이 됐을 때 그 결과가 드러나면 그것으로 계속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거에 큰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네. 참 좋은 일인 것 같네요. 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책 소개를 많이 못했는데 두 분 다 책은 뭐 직접 집필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책 꼭 반드시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지점하고 책의 어떤 내용이 살짝 공개를 좀 해주시면서 요거는 네.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이니까 사서 보셔라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책 안에 보시면 사진이 많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 공식 사진들. 굉장히 중요한 사진들을 공개된 사진들이 아니고요. 네. 이 책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사진들이 사진입니다.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네, 글도 좋지만 중요한 건 이제 사진 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도로를 새로 내면 누군가 토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운데 누군가가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자리를 잡고 소위 말하는 알박기를 할 수도 있어. 알박기를 하면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 토지 보상보다 훨씬 더 많이 줘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그 높은 금액이나 무리한 요구를 하면 사실 주변의 참모 입장에서는 여기 놔두고 휘어서 도로를 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휘어서 내게끔 하거나 쉬운 방법을 네, 쉬운 선택하는 방법을 거죠. 택할 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결정할 때 그냥 자기도 이번이 알박기를 하면서 크게 보상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직진으로 내는 금액과 휘어서 내는 금액 둘 다 세금을 쓰는 건데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더 많이 쓰는 것인지 비교해달라. 라고 일단 먼저 얘기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 알박기를 보상해 주는 금액과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곡선이기 때문에 추가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추가금 그리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경기도민의 연료비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선으로 가는 것과 커브로 도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계산했을 때는 결국은 무리한 요구라도 조금 낮춰서 여기 보상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에 도달하시는 합리적 대안이 뭔지를 찾아내는 예. 거네요. 그래서 네. 남들보다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을 가장 아끼는 방법 또는 국민의 편의를 가장 좋게 하는 방법으로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 항상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신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신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유능한 결정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그러면 모든 걸 다 들어주는 쪽으로만 가느냐? 그렇지는 않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곡 현장을 뛰어드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늘 현장으로 가서 불의에 항거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신천지 바로 가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줘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들어줘야 하는 부분과 들어주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본인의 기준만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잘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을 이 책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오케이라고 얘기하는 리더가 좋은 것이냐 네. 아니면 오케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리더가 필요한 것인가 네. 우리 국민들이 좀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뭐 이 책 전체가 한 6명 정도의 저희 공동 상당 저자가 때부터 있습니다. 네, 그죠? 지금까지 온 가까이에서 본 참모들이 썼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책을 홍보하는 방식인데. 네, 그러니까 어떤 면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정말로 각자가
봤던 것 중에 저희들이 고르고 골라서 각자의 뭐 시선이 여기 다 지금 책에 담기지 않은 내용도 물론 많기 때문에 이 책은 저희가 고심해서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엮근이가 우리 오창석 평론가이자 작가님이신데 너무 잘 엮어주셨어요. 많은 참모들의 인터뷰나 어떤 진술들을 잘 엮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 빼놓을 수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다 보시는 게 좋고요. 보는 것도 아까 사진 이야기 하셨는데 네. 정말 저 이 사진 열심히 고르고 골랐습니다. 내용에 맞게 배치하고 그래서 사진도 이 사진이 그냥 사진이 아니라 대표님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회의하실 때, 이동하실 때 모습들을 담았고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도 이재명의 진면목을 볼 수 있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책에 이재명의 실험과 추진력이라 그래서 80페이지 그리고 84페이지 보면 철저한 공복의식에서 오는 치밀함과 섬세함, 수기 후에 결정하고 자고면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장이냐면 농촌 기본소득을 경기도에 이제 추진할 때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농촌 기본소득을 진행해보고 싶어 했던 공공기관장, 이 저자 중에 한 명인 강희연 전 혁신의 상임대표, 지금 상임 고문인데요. 그분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원장으로서 지사께 농촌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흔쾌히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셨어요. 경기도 전체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2%인가 3%밖에 되지 않고 그만큼 작은 인구가 농촌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같이 큰 도시 지방정부에서 재정적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뜻을 가지셔서 진행하게 됐는데 바로 진행될 줄 알았던 그 농촌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6개월이 걸리고요. 그렇게 됐던 이유는 금액 차이나 여러 가지 몇 가지 방식에서의 문제인데 보통 지자체장이면 공공기관장에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이렇게 가자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던 거예요. 얼마가 좋겠냐 가지고 몇 달을 토론하십니다. 또 다른 안을 주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계속된 수기의 과정을 지위를 떠나서 거치시고 검토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보면 31개 시군이 있는데 경기도에 어떤 시군에 농촌 기본소득을 시행할 것이냐. 대부분이 민주당이었고요. 당시에 한나라당입니까? 뭐 새누리당. 네. 하도 이름을 바꿔서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가 몇 군데밖에 되지 않는데. 그냥 그 당이라고 뭐, 부르죠. 네. 근데 당연히 민주당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에 있는 시군에 시범 사업을 하고 싶겠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원했겠습니까? 자기 지역이 시범 단지가 되면 수많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범 사업은 절박한 곳에 공정하게 그런 정치적 개파 문제를 떠나서 진행하자. 그렇게 해서 결국 연천군이라는 국민의힘 쪽, 그러니까 그 당시 빨간당 쪽의 군수가 움직이고 있는 지역으로 선정되고요. 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대선에 맞추어서 빨리 성과를 내서 이것을 공유하고 보고합시다. 그러면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책임자가 얘기했을 때도 국가 중대사이자 국가의 기본소득이라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선거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그런 모습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국가를 운영할 만한 자격을 가지려면 이 정도의 마인드, 철학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022년 5월에 선거를 패배하시고요. 2022년 몇 월 달이죠? 2022년 3월 선거. 3월이죠. 3월. 대선. 네. 3월 대선이 끝나고 이것은 6월 달부터 집행이 돼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오히려 나의 성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